자, 식사 잘 하셨죠? 예, 51번 보도록 하죠. 1번이 판결에 의한 등기 절차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사행위 취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이건 대위 신청할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사행이란 것이 무엇이냐?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고 갑의 채권자 A라는 자에게 채권이 있는데 채권에 돈 받으려고 이제 갑의 소유권의 경매나 가압류로 마음을 딱 먹었더니만은 집을 안 갚으려고 이 돈을 안 갚으려고 이 집을 갑이 친구인 을에게 가짜로 매매 계약서에서 소유권 넘겨버립니다. 지금 입장에서 갑 입장에서는 소유권 넘기긴 넘겼지만 진짜로 팔은 게 아니라 위할 목적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행위를 사행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 채권자 취소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재판상 취소로서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사행위 취소, 민법상 다른 말로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 네, 그럼 채권자 취소권은 이제 재판을 때 취소하게 돼 있는데 의뢰등기를 말소하려고 지금처럼 A가 승소 판결 받은 경우에 말소할 수 있을 텐데 이때 말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의뢰등기는 지금 갑으로부터 의뢰가 넘어올 때 갑과 을이 둘이 신청한 등기니까 말소할 때도 갑과 을이 둘이 와야 됩니다. 그럼 채권자 A는 신청할 자격이 없으니까 당사자가 아니니까 자동적으로 갑을 대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채권자 대위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취소 판결을 통해서 말소할 때에는 채무자를 대위할 수밖에 없으므로 맞고요. 두 번째,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과 그 연호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로 그 연호일은 판결 확정일을 기재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원칙은 법률행위가 법률행위 적고 날짜 적으면 상관없지만 판결문상의 날짜하고 원인 안 나와 있는 경우는 원인은 확정 판결로 기재하게 되고 날짜는 판결 선고일을 적게 되어 있는 거지 확정일자가 아닙니다. 이행 판결은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판결 선고일자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 잘내요. 시험 질문상에서. 세 번째가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 권리자 명의의 등기 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 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행 판결 받은 경우는 승소한 자만 가능하니까 패소한 자 입장에선 등기 신청할 수가 없으므로 맞는 말이 되고요. 네 번째,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는 제출할 필요 없다. 등기표 정보는 언제 나라고 배우셨어요? 예, 등기표 정보는 언제 가져와라? 공동 신청할 때 하고 예,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게 한정한다 해서 내는 경우는 공동 신청할 때 하고 또 하나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한정한다 해서 이 두 가지만 제출하는 것이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아니면 내지 않기 때문에 단독 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촉탁이 한 등기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내야 되겠지만 반대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언제만 등기표 정보 가져오라고요? 공동일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4번 질문 그럼 승소한 권리자 제출할 필요 없는 거 맞았고요. 5번의 경우에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 정본과 확정 증명서는 필요하나 송달 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인데 송달 증명서의 경우는 2007년까지만 제출하게 했고 2007년 이후부터는 대법원 예규를 개정해서 제출할 필요 없도록 빼버립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이에요. 이행 판결일 경우 원인은 판결문 날짜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확정 판결로 기재하게 되어 있고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번의 경우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자연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이 최초 등기신청 전에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맞았나요? 1번의 답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맞고요.
두 번째의 경우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 등록을 하였더라도 대표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틀린 말인데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전자신청은 인만 가능하고 이는 둘로 나눠서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게 됩니다. 자연인의 경우는 내국인, 외국인 둘 다 가능한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소에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하는 것이 절차예요. 등록해야 전자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법인의 경우는 사용자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은 상업등기법상 전자증명서가 발급이 된 경우에 전자증명서로서 단독 시청하는 거지 등록할 필요 없다가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자연인의 경우는 등록해야 되고 법인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증명서만으로 단독 전자신청할 수 있으면 주의하시고요. 법인의 경우는 이렇게 전자증명서 등록으로 이제 전자신청하기 때문에 대표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두 개가 차이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같은 경우는 법인도 아니고 자연인도 아니다 보니까 등록도 안 되고 전자증명서 발급도 못 받다 보니까 전자신청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신청할 때 대리인의 경우는 제한이 있죠. 대리인의 경우는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하고 일반인들은 대리가 될 수는 없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일단 신청할 자격이다 보니까 1번 하자 없이 맞고요. 2번의 경우도 법인의 경우는 전자증명서 등록만으로 전자신청하는 것이며 대표자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2번 틀렸고 3번의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종중이나 교회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안 되고요. 4번이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한은 3년이지만 그 기간은 언제든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연장은 기간 만료 3월 전서부터 만료일까지만 연장하는 거지 언제든 연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틀린 말이고 5번이 변호사, 법무사와 같은 일정한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사건이라면 상대방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대리인은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하니까 일반인들은 대리가 될 수 없으므로 틀린 말이고 맞는 것은 1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 53번의 경우는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신청 정보가 여러 장일 때에는 등기 권리자 및 등기 의무자 중 1인이 가능하면 족하다.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이제 잘못되어서 정정할 때가 있고 신청서 여러 장일 당시에 간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정할 때와 간인할 당시에 도장 찍는 게 다릅니다. 정정은 뜯어 고치는 게 정정이에요. 정정할 때는 전원이 도장을 다 찍어야 되고 간인하는 경우는 1인만 찍습니다. 상관없어요. 정정할 때 몇 명이 찍으시고 전원 다 찍게 돼 있고 간인할 때는 1인만 찍으면 됩니다. 정정이 중요할까 간인이 중요할까? 정정이 중요하겠죠. 아니 저당권의 경우 채권을 고쳐놓고 전세금 막 바꿔놓게 되면 문제 생기니까 정정은 그걸 다 찍으란 얘기고 사이 찍는 도장을 간인 그럴 때 간인은 이름만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맞고 두 번째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원인 및 등기 목적이 같은 경우에 하나여 같은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일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요건의 경우 등기소가 일단은 같아야 되고 등기 원인도 같아야 되고 등기 목적까지 같아야 일괄 신청 받아줍니다. 세 번째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일괄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요거는 있다인데 여기 특례 규정이에요. 일괄 신청할 때 당사자까지 동일한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채권 담보하려고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 담보 잡을 당시에 예를 들어서 5번 땅이 A 땅, 6번 땅이 B 땅이고 B가 C라는 자에게 돈을 1억을 빌려올 당시에 담보 제공할 의무가 있는 B가 담보 제공 자기 땅 담보 제공을 하는데 이 땅은 시가가 8천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럼 1억짜리 8천만 원 담보 제공하면 담보가치 안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 따라가서 아버지 담보 제공하게 땅 좀 담보 제공해 요청하니까 아버지 담보 제공해줘요. 이럴 경우에 지금 채권은 하나고 담보는 지금 둘 다 잡았나요? 아버지 땅 5번 땅, 아들 땅 6번 다 같이 잡았죠? 채권은 하나, 담보가 두 개. 등기 건수는 한 건일까 두 건일까?
등기 신청 건수는 채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5번 토지도 등기가 한 건, 6번 토지도 한 건입니다. 따로따로인데 5번 땅은 등기 신청을 누구랑 해야 돼요? 물상보증인 A하고 채권자 C가 설정할 것이고, 둘이 6번 땅의 경우는 채무자 B하고 C가 신청하겠죠? 그럼 이제 B, C, 여긴 A, C 서로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지만 같은 채권일 경우는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길을 터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외 규정으로서 대부분 등기 규칙에 들어온 규정이다 보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은 같죠? 사람이 다르죠? 그럼 채권이 같은 경우는 일괄 신청할 수가 있도록 터놨으니까 사람 다른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이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경락으로 소멸된 권리의 말소 등기 등은 집행법원이 일괄 촉탁으로 등기를 실행한다.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이니까 경매가 끝났을 경우 경락인 명의의 이전 등기하고 경매로 소멸된 등기의 말소 등기 또는 경매 개시 말소 등기 전부 다 일괄로 촉탁 들어가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등기를 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나 자격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자격자 대리인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한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 없다. 맞았습니다.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만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법무사하고 변호사만 등록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54번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계약서 등의 거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거민받는 것은 거민 언제 받는가부터 잡아내셔야 돼요. 거민받는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거민받은 거민계약서를 제출한다거나 또는 거민받은 판결문을 내야 되고, 거민을 안 받은 경우는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이때 거민받는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을 거민받아라. 그럼 거꾸로 해서 계약, 이때 그럼 말하는 계약은 유상계약일까 무상계약일까? 예, 모든 계약 다예요. 유상, 무상 불문하고 모든 계약 다 받는 거. 유상계약일 걸 요구하는 것은 허가제. 헷갈리지 마시고. 그럼 모든 계약 거민받는데 그럼 계약이 아니면 거민받을 필요 없다가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거민받지 않는다가 되겠죠. 아닌 건 풀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경매란 것도 계약이 아니고, 공매도 계약이 아니고, 상속도 계약이 아니고, 수용도 계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시효취득 다 계약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계약이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의 경우도 거민받을 필요가 없고,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도 거민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거민받은 것을 인정해 주는데, 거래신고하는 것은 매매만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법 배울 때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6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 배우셨어요? 그럼 거래신고하는 것은 매매만 대상이에요. 그럼 매매의 경우는 이제 거민을 받을 필요 없고 거래신고로 가름을 하고요.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거민받을 필요 없다 해서 이건 다 필요 없는 이유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뽑아내셔야 돼요. 계약이 아닌 걸로 뽑아내시면 되고, 어떤 등기할 때 받으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받지 않으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하는 경우 받을 필요 없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하는 경우도 거민받을 필요 없으며, 지상권 설정을 하던 뭐 전세권 등기라든 다 거민받을 필요는 없는 게 틀입니다. 이게 차이점이고, 그럼 지금 법조문상에서는 이전 등기할 때 받으라고 나와 있지만 실무상에서는 좀 폭넓게 해석을 해서 미등기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또는 무허가주택의 매매계약서 이런 것들은 등기 당장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을 담고 있을 때에는 거민을 받으러 규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할 때만 대상이 아니라 소유권 넘어가는 경우에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할 때, 분양권만 전매하지 등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또 분양권 전매할 때도 분양권 승계계약서 거민 받아가야지만 분양권 전매 인정해주고,
검인 안 받은 경우는 분양권 승계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번부터 보게 되면 1번의 경우는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되는 신탁계약서 등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신탁계약도 계약인가요? 소유권 넘어가나요? 그럼 검인 받아야겠죠. 틀린 말이고 2번이 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매각이나 공매는 다 계약이 아니니까 검인 받을 필요 없다 해서 맞는 말이 되고 우리 등 한번 피자고 이렇게 등 한번 피시고 내가 허리 피란 말은 못하겠어. 허리가 없어서. 자, 등 좀 피시고 자 금방 토끼가 2마리 왔다 갔어요. 그죠? 예. 방을 찢다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 오늘 지나면 끝나는데 자 졸립죠? 예.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졸릴 때 눈꺼풀이에요. 야 시켜도 안 올라가더라고. 예. 어쨌든 조금만 참자고 이제 50문제 끝나면 끝나니까 예. 힘내세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죠.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판결서 정보인 때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계약서만 검인 받는 게 아니라 판결문도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4번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경우에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허가증 제출한 게 검인이 간주가 되겠죠. 5번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되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검인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가등기 검인 대상이 아니니까 검인 안 돼 있어도 무방하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55번 다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 등기 신청해라. 맞고요. 두 번째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맞고요. 세 번째 경우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원총회 결의서를 제출해야 하나 등기 권리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까 뭐 나왔던 말인데 법인 아닌 사단, 다른 말로 총유무를 처분할 때는 사원총회로 처분하니까 사원총회 결의서가 첨부가 되겠지만 취득할 당시에는 득보은행이니까 사원총회 결의서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의무자일 때만 되게 됩니다. 맞고요. 네 번째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가의 여부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명칭의 제한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배울 때 행정구역상 읍면, 동리 등기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다고 배웠지만 다만 동리의 경우는 동리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란 말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동네 주민들이 모인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를 상계동으로 정해도 문제될 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사단제대 명칭은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배울 때 읍면, 동리 등기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 돼 동리 주민들이 주민을 구성원으로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게 되면 이때만큼만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예비 규정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동리 등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명칭의 제한이 없습니다. 맞고 5번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법인 등기 신청은 누가 하실 것? 법인 등기 신청은 대표자가 하는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대표자와 관리인이 하게 되는데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법인은 법인등기부가 있어요. 그럼 법인등기부상 대표 확인할 길이 있죠. 그럼 법인등기부상은 대표가 등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등기의 경우는 대표자 성명주소 안 적어요. 법인까지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주택은행 돈을 빌리게 되면 등기부상 채권자 한국주택은행까지만 등기하는 거지 은행장 이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택은행 대표가 궁금하더라. 어딜 열어봐라. 법인등기부 떼보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등기부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대표자가 누군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에다가 대표자와 관리인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아니한다가 등기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감만 잡으시면 돼요. 법인은 법인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 법인등기부랑 대표 확인할 길이 있으니까 대표 적을 필요가 없겠지만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 인적사항을 하게 되므로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56번. 다음 중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 등기할 수 없죠. 태아 등기가 안 되고요. 두 번째,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기할 수. 북한 지역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얘기는 국적이 한국 사람, 북한 사람.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이지만 북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전 북한 사람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고전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라요. 한국 사람들 북한 가 살 수 있나요? 한국 사람 북한 가 살 수 있어요 지금? 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개성공단 가면 그 한국 사람 살고 있잖아요. 모르셨어요? 한국 사람가 살고 있잖아요. 개성공단 가서. 한국에 그 기술진 나가 있잖아요. 사장하고 다. 그래서 이번에 옛날 그 북한하고 사이 안 좋을 때 막 우리 집에 철사고 막 그랬잖아요. 아닌가? 아니, 좋은 사례로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마누라가 조그만 병원 다니는데 그 병원하고 그 개성공단하고 의료진 협력이 돼 있어 여기서 파견이 나가요. 나가는데 갑자기 절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자기 개성공단 가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파견 나갔다 온다는 얘기 자기가 개성공단에. 근데 거기 핸드폰도 안 돼요. 지참이. 정보를 가지고 난리로 사진 찍고 만드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또 TV도 볼 수 없고 우리 책만 본다 그러더라고. 할 거 없이 그냥 뒹글뒹글 놀다가 오면은 배 아프다 그러면 빨간 약 발라주면 되고 감기 걸려 아프다 오면 개보린 놓아주면 되고 그러니까 아닌가? 개보린이 감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자 대충 만병통치약이 뭔가요? 빨간 약이죠? 아 맞아. 바꿨어. 한국인의 힘.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기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야, 그 가는 거 좋은데 그 출퇴근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번 가면 2달 있다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2달 있다 가면은 너 우리 여기 나랑 아들놈 2놈에다 강아지 2마리 있는데 집에 개판되는 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맞겠지. 그래서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고 대신 이제 누가 자원할 사람 이제 보내주는데 자원한 집사람 선배가 이제 노처녀가 있어요. 결혼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갔어요. 개성공단에 2달 만에 나왔는데 저를 갖다 주러 대동강 맥주를 사왔더라고. 사서 보냈더라고요. 오 진짜 맛있어. 우리나라 맥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참 맛이 상당히 맛있더라고. 깔끔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야 진짜 맥주 맛있네. 그러고선 한 명 가서 너무 아쉽더라고. 그래서 우리 마늘 딱 보고서 너 안 가? 그러니까 잘 안 간다 그러던데 어쨌든 북한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등기할 수 없겠죠. 조합은 등기 안 되고 조합원들의 합의로 등기하게 되고요. 시설물로서 학교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상속인 지위에 있다가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자 등기할 수 없는데 사망하는 순간 뭘로 바뀔까? 살아있으면 인이 되겠지만 죽은 다음부터는 인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뭐가 될까? 물건입니다. 뭐라고요? 물건. 시신은 물건이에요. 법적으로. 민법상 시신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했죠. 남의 집 귀한 여자 머리 만지면서 이 녀석 물건이네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큰일 날 소리예요 그거는. 자, 시신은 뭐라고요? 물건인데 나머지 귀한 여자 머리 만지면서 이 녀석 물건이네 그랬다가는 이 녀석 시체네랑 똑같은 말이니까 그거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럼 시신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팔아먹을 수? 누가 사 시신을? 생각 좀 해보자고. 시신을 누가 산다고 팔아먹어요? 그건 해부용으로 기증을 하는 거지. 장기도 기증이 장기 매매란 말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장기 신체는 전부 다 신체 일본 전부 다 기증의 대상인 거지 매매 대상이 아닌 거예요.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팔아먹는 게 정당한 행위일 경우 서울역 변기에 붙어 있을까? 장기 계정 신장 1억부터. 그러니까 다 기증 상대가 되기 때문에 팔아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 농수산물 시장 가니까 생선들 늘어놓고서 죽은 척하는 동태, 눈 뜨고 죽은 동태, 어제 죽은 동태가 써놨지만 시신 늘어놓고 금방 죽은 동태, 이런 써놓지 않았으니까 시신을 팔아먹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57번 등기필 정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할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인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말하고 가등기 등기필 정보로 이에 가름할 수 없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본등기하는 경우 누구 권리가 될 것이 이거 문제인데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소유권자가 있고 가등기권자가 둘이서 소유권자 등기필 정보 있나요? 예, 가등기도 등기필 정보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가 둘이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본등기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가등기권자가 취득하죠? 그럼 얘가 등기 권리자 입장 본등기할 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등기필 정보 의무자가 내게 돼 있으니까 본등기하는 경우는 소유권 정보 이걸 내는 거예요. 그럼 본등기할 때는 가등기 정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등기 정보 이거 언제 쓸까요? 쓰긴 쓰는데. 오케이. 가등기를 말소 등기한다거나 또는 가등기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것이 가등기필 정보지 본등기는 필요하지 않아요. 가등기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 말소할 때 의무자. 가등기권자. 가등기 이전 등기할 때도 가등기권자 의무자가 되니까 이때 필요한 게 가등기필 정보인 거지 본등기 때는 필요 없습니다. 1번 정확하게 맞는 말 1번이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조서 등의 경우에도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되어 있죠. 판결일 땐 제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어떤 경우는 가져와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 내게 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원칙은 판결은 안 내는 게 원칙이고 언제 가져온다고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내게 되어 있으니까 3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4번의 경우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 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필 정보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필 정보를 의미하지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필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도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근저당권을 이전 등기한 다음에 말소할 때 누가 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갑이 1순위의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 등기하게 됩니다. 설정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누구 줘야 될까? 저당권자 하고 있겠죠? 저당권 등기했으니까. 그럼 나중에 저당권 등기 끝난 이후에 1의 보기 1호로 B 앞으로 저당권을 이전 등기하게 되면 이전 등기 끝난 경우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B에게 줍니다. B가 저당권 이전 등기 등기필 정보가 있는 거예요. A한테 있는 건 어떤 게 있는 것이고 설정 등기필 정보. B가 가진 것은 이전 받은 이전 등기필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따로따로 갖고 있다가 그럼 누가 저당권자가 된 거예요 지금? B가 저당권자가 된 거죠. 그럼 돈을 갚을 때 설정자인 갑이 B에게 돈을 변제하게 될 것이고 말소를 하게 되면 설정자 갑하고 새로운 저당권자 B 둘이서 공동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그럼 저당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그럼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된 거예요? B가 등기 의무자. 그럼 B에게 있는 것은 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이걸 내는 거지 이걸 내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쉬워요. 자, 이 저당권이랑 말을 바꿔서 헷갈리는데 갑이라는 자가 이 집을 신축을 합니다. 그 보존등기 했겠네요. 오케이? 아파트 건설에다가 보존등기 한 다음에 분양받은 여러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여기까지 갔죠? 그 보존등기 끝나면 등기필 정보 줘요. 예, 정보 가지고 있고 이전 등기했네요. 등기필 정보 줘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A일 경우 여러분이 가진 것은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에. 맞나요? 그럼 이 집을 만약에 A가 B에게 팔아먹었을 때 양도한 경우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의무자예요? A가 의무자. 그럼 A가 있는 것은 저당권,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이걸 내는 거지 이걸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정 등기 끝난 다음에 이전이 된 경우는 이전 받은 자가 의무자가 되니까 나중에 이자가 정보를 낼 땐 이전 등기를 내는 거지 설정 등기가 아니어서 3번도 반대로 되어 있고요. 4번은 등기필 정보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그가 등기 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소정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등기 후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사실을 통지한다. 맞았나요? 이거 틀린 말인데 등기필 정보 잃어버렸죠? 누가 내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의무자가 내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못 낸 경우는 마지막 확인 차원이 의무자에게 당신 집 넘어갔다고 알려줍니다. 마지막 의무자의 통장에 되어 있는 거지 권리자의 통장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 요 집에 대해 똑같아요. 개념은 갑과 을이 둘이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등기 신청할 때 갑이 여러분이에요. 집에 등기불증 있나요? 장롱 서랍에? 그거를 낼 의무가 있는데 멸실했습니다. 멸실한 경우 얘를 직접 출석한다거나 뭐 대리인 확인받을 수 있겠죠. 그럼 대리인이 확인했다고 가정해보자고. 대리인이 확인서면 써주게 되면 이 확인서면은 의무자 갑이 직접 낸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대리인이 써준 거니까. 그럼 나중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끝났을 경우에 등기 끝나게 되면 을 앞으로는 등기필 정보가 나오나요? 나왔죠? 그럼 이걸 받으니까 권리자에게는 통제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등기필 정보가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직접 의무자가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의무자에게 마지막 확인 차원으로 등기 끝났습니다라고서 의무자에게 통제 주게 되는 거예요. 권리자는 통제할 필요 없는 이유가 뭘 받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새롭게 받으니까 통제받을 필요가 없고 의무자에 통제해 주는 겁니다. 어렵죠? 다시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집을 팔았어요. 저에게 그 장롱 서랍에 등기필 증거 내야 되죠? 끄떡끄떡 해야지 뭔 말인지 대화가 되니까 등기필 증거 직접 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직접 집 팔고 직접 낸 거니까 여러분 의사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는데 문제는 등기필증 잃어버린 경우 법무사가 대신해서 확인서면 써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집 팔 의도가 없는데 법무소가 등기사무 이거 위조해서 여러분이 팔아버리게 되면 내 의도와 무관하게 등기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걸 확인할 목적으로 마지막으로 의무자에게 당신 집 넘어갔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권리자는 통지받을 필요가 없는 게 얘가 정보를 내건 못 내든 신경 쓸 바가 없는 게 나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 받으니까 권리자는 통지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의무자에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법에 명시가 되겠어요. 법에 규정하기를 등기필 정보 멸실한 경우에 등기 끝난 후에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의무자가 받는 것이 권리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잘못됐고요. 5번이 환매 특약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와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환매 등기 신청할 때에는 등기필 정보, 인감 둘 다 제출하지 않아요. 정보 왜 안 낼까? 있어야 내지. 있어야 내지 등기필 정보가.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랑 환매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다 보니까 등기 같이 신청했잖아요. 아직 매수인 앞으로 등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없어서. 인감도 안 냅니다. 왜 안 낼까? 아직 소유권자 입장도 아니니까 인감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어서 환매 등기는 의무자가 있지만 등기필 정보, 인감 둘 다 제출하지 않는 특이한 등기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맞는 것은 1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8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시 첨부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 증서로서 판결 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 증명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송달 증명서의 제공은 요하지 않는다. 아까 확정 증명서까지 필요하되 송달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맞고요. 두 번째,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여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고,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만 가능할 뿐 패소한 자 안 되니까 패소한 자 등기 신청할 수 없다. 맞고요. 세 번째, 판결에 의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 권리자 것만을 제공하면 된다. 맞았습니다. 원칙은 그럼 주소 증명 정보 누가 내는 게 원칙일까요? 등기 신청할 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누가 가져와라? 원칙은 등기 권리자가 내는 게 원칙이에요. 권리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다만 단서 조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는 권리자 거하고 의무자 거를 둘 또 다 내는 게 또 여기 예외 규정이에요. 그 원칙은 누구 것만 가져오시되? 권리자 것만 가져가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큼은 누가 가져와라? 둘 다 내게 합니다. 요게 주의할 점이에요. 그럼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가 내래요? 둘 다 내야 되죠? 그럼 매도인이 내야 돼? 매수인이 내야 돼요? 둘 다 내는 거예요. 둘 다 내는 게 기본 틀인데 문제는 단 판결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판결로 등기 신청할 때는 권리자 것만 가져오면 돼요. 판결을 경우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 틀이. 여기까지 세분화하셔야 돼요. 원칙은 누구 것만 가져오시되 자꾸 외쳐야 돼요. 권리자 것만 가져와라. 예외 규정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큼만은 둘 다 내야 되더라. 다만 판결이 원인이 된 경우는 이때는 권리자 것만 내면 되지 의무자가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요게 또 여기 예외 규정이에요. 그래서 3번 질문 맞는 말이 되고요. 4번이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 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판결 이후에 그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게재되어 있다면 그 허가서 등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 없다. 이게 틀린 말인데 판결을 받은 경우에 판결이 원인인 경우에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를 제출을 해야 되느냐, 제출할 필요 없느냐 물어보니 여기에 차이점이 생겨요. 허가, 동의, 승낙 제출하는 서면은 원칙은 판결이 원인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을 요구하는 서면 제출하지 않는다요. 언제 판결을 제출하지 않는다 해서 부동산 등기법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도록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판결은 허가 받아라 말아라. 받을 필요 없다요, 없다. 이 말 뜻 알아야 돼. 여기 좀 나중에 쓰시고. 판결은 제3자 허가 등의 승낙 받을 필요 없다고 원칙이에요. 안 받다 보니까 이놈의 판결이 어디다 쓰이느냐? 허가제를 회피하는 탈법으로 이용되더라는 점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이 다른 건 마찬가지로 대상이 아니고 판결일 경우에 다른 건 다 필요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큼만은 무슨 등기 할 때만큼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큼만 이등기 할 때만큼만은 이때는 판결이라 할지라도 공법상 허가 등은 다 제출을 해라.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그럼 판결문 안에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 판결문 안에 제3자 허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거 면제가 안 된다요. 이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서 규정하는 겁니다. 등기법은 일반법, 얘는 특별법. 어디가 우선일까?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판결이 원인이 된 경우도 허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받아라. 그래서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못된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받을 거 다 받아야 돼요. 한번 따져보자고. 왜 그런가? 자, 우리 강의실이 이 간념만 좀 이해하시면 돼. 자, 우리 강의실이 우리가 허가 구역낸 토지인데 제 땅이에요. 여러분에게 토지를 거래하려고 그래요. 그럼 허가를 받아와야 되죠? 허가 받으러 둘이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럼 허가 신청받은 노원구청장이 허가 불허가 며칠 내에 결정 내려야 돼요? 예, 15일 안에 허가 불허 내리게 돼 있어요. 맞죠? 근데 한 10일쯤 돼서 나 얘기하는 말이 여러분의 땅 팔지 말고 이 땅을 서울시가 필요로 하니까 서울시 먼저 팔으래요. 이게 뭐예요? 선매. 선매촌으로 왔습니다.
제가 선매 불응했어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괘씸죄 걸려가지고 허가 안 나왔다고 치자고. 허가가 안 나왔더니 토지를 둘이 거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제정되기 전에 판결은 허가 안 받았잖아요. 등기법상. 그러니까 둘이 짜요.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다 받은 채가 등기 넘겨주라는 걸 가장을 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십니다. 등기 넘겨달라고. 그럼 둘이 재판받으러 가서 판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땅을 팔아먹은 사실이 있느냐? 네. 대금 받은 사실이 있느냐? 네. 등기 안 넘기고 있느냐? 네. 등기 넘겨라. 땡땡땡. 네. 판결 받았잖아요. 허가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허가 불허가 나오면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걸 방지하려고 잡아내려고 다른 건 대상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할 때만큼만은 판결문 안에 제3자 허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허가는 면제가 안 된다요. 그래서 사법 잘못된 말이에요. 이전등기 신청할 때만큼만은 그래서 판결의 원인인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증을 제출을 해야 돼요. 판결로 취득하는 경우도 농지일 경우 농지 취득자의 증명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이한 점을 주의하시고. 5번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 권리에 관한 등기표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맞았습니다. 승소한 의무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9번 등기 신청 시에 첨부해야 할 인감증명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라 하더라도 인감증명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관공서 입장에선 정보 제출할 필요 없죠. 맞고. 두 번째 인감증명 사용 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용도는 뭐밖에 없나요? 매도용밖에 없으니까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용도가 매도용 될 수는 없습니다. 매도용이 아닌 것끼리는 등기 각하하지 않으니까 가등기를 저당권을 가등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 등기상 이양기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가등기 말소할 때는 단독 신청할 등기이더라 공동 신청할 등기이더라. 가등기 말소 원칙은 공동 신청할 등기죠. 가등기를 말소할 당시에는 원칙은 공동 신청할 등기가 될 텐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등기 명의인이 직접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이거는 자기 가등기 자기가 지워버리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혼자 말소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첨부한 이해관계인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요. 그럼 유일하게 이해관계인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등기. 가등기만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는데 이때 누구 동의받으래요? 승낙받으래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래요. 그럼 얘 승낙받았나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럼 제3자 승낙자 인감을 내야 되니까 가등기 명의인 인감을 첨부하는 겁니다. 이런 거 승낙 여부 확인하기 인감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이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증받으면 인감 면제되는 경우 몇 개 있다고 배우셨나요? 3개 있다고 배웠어요? 5개라고 그랬어요? 4개라고 배웠어요? 공증받은 경우 인감 면제되는 경우는 4개죠, 4개. 토지 하필 등기 신청할 때, 토지 하필 등기 신청할 경우에 하필되는 토지 소유자 인감 내는데 이때 공증받으면 인감이 면제가 되고요. 두 번째가 토지 분필 등기 신청할 경우에 분필되는 토지상에 있는 용익권자 인감도 공증받으면 인감 면제가 되고, 세 번째가 상속 부동산을 상속 인간에 협의분할하는 경우도 협의분할서에 공증받으면 인감이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자의 허가 동의서를 내는 경우도 공증받으면 인감이 면제가 되어서 이 4가지는 공증받으면 인감이 면제가 됩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를 내는 경우에 제3자 허가서 등이 공정 증서의 경우 인감 제출하지 아니한다 해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건전학권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건전학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표 정보가 멸실되어 법무사 확인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등기 신청할 때 이건 외우시라 그랬죠?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별 정보 내야 돼요? 인감을 내야 돼요? 예, 둘 다 내는 게 의무 규정이고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별 정보가 있으면 인감 필요가 없고 정보를 잃어버리면 인감을 대신 내더라 그래서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보 인감 둘 다 기억하시고 소유권 이외는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 5번 질문은 누가 등기 의무자래요? 건전학권자죠? 그러면 소유권 이외자네요. 그럼 정보가 있으면 인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정보 잃어버리면 인감을 대신 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5번 질문은 정보 가져왔대 멸실했대요? 멸실해서 정보 못 갖고 왔네요. 이때 인감을 대신 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보와 인감 둘 다 이외는 둘 중에 하나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이죠. 2번. 그 다음에 60번 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첨부되는 재외 국민의 인감증명서는 거주지 관공서로부터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거주지가 아니라 어디 가야 돼요? 본적지나 최후 주소지입니다. 어디라고요? 본적지나 최후 주소지. 거주지가 떼우라 그러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져요. 개성공단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 인감 거주지가 떼우라면 어디가 떼우라는 얘기예요? 북한가 떼우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 재외국민은 인감 떼는 것은 최후 주소지나 본적지입니다. 두 번째, 인감증명서 유효기한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3월이며 그 기간 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여기 인감의 유효기한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감증명,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외국인도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류지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출입국 신고한 다음에 인감증명청에 가서 인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기재된 등기 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한 등기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매수자가 다른 경우 등기는 각하입니다. 왜 그럴? 그럼 매도용 인감을 떼게 되면 매수인 적게 돼 있죠? 매수인 왜 적게 했을까요? 그러면 적게 한 이유는? 예? 매도용 인감을 떼 매수인 적게 되었는데 매수인 적게 한 이유는? 왜 매수인 적게 했을까? 오케이, 중간상약등기 방지하려고. 내가 갑에게 팔아 갑이라는 여자 인감 떼준 거 아니에요. 등기를 의뢰한다는 얘기는 이게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여러분이 저에게 팔았으면 인감 뗄 때 제 이름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이정환이 나와버리면 내가 분명히 팔을 때 강성구인데 등기 신청할 이정환 나왔다. 이게 서로 틀리잖아요. 이거 한번 건너 띵게돼 버리니까 이건 등기 각하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한 얘기고. 네 번째 5번의 경우는 인감증명서상의 등기 의무자 주소가 종선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 이미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 신청은 수리해야 한다. 인감증명 내는 이유는 왜 내게 했을까? 내게 한 이유도 한번 물어보다 보죠. 인감을 내게 한 이유는 본인 확인할 목적이 아니에요. 인감을 내게 한 이유는 목적만 하면 답이 나와요. 항상 답을부터 외우지 마시고 다 끝났긴 하지만 찍은 도장 확인하려고. 찍은 도장 확인하려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인감도장 찍었잖아요. 신청서에. 그 도장이 인감도장 맞나 확인할 목적이 인감을 내는 이유예요. 그럼 전자신청하는 경우는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으면 인감 제출할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인감은 찍은 도장이 본인 인감이 맞나 확인하려고 인감을 내는데 그럼 인감을 떼고 중간에 등기하기 전에 이사 가서 주소가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럼 주소 확인할 목적은 또 주소 증명서면 따로 내니까 주소가 틀리다고 등기를 각하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인감은 뭘 확인할 목적이에요? 도장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도장 맞으면 되는 거지 주소가 틀리다고 등기를 각하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5번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전자신청은 인감 내지 않는 거예요. 왜? 도장을 찍는 경우가 없으니까. 안더스탠드? 그 다음에 61번부터는 또다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죠.